부모의 말에 의하면 나는 애초에 사랑받을 자격을 타고나지 못한 아이였다. 그날은 이상했다. 얼굴도 모르는데 일단 만나자고 연락해온 남자뿐만 아니라 엄마에게서도 부재중 전화가 남겨져 있었다. 엄마가 내 머리채를 잡은 그날 이후 나는 엄마를 보지 않았다. 엄마가 외도한 남편과 이혼했다며 내 머리채를 잡고 오빠가 나를 때렸던 4년 전 그날. 오빠가 의기양양한 발소리를 쿵쿵 남기며 떠나고 혼자 남겨졌을 때 나는 평생 당해왔던 상황들을 되짚어 보았다. 사남매, 이남 이녀의 형제관계, 사정 모르는 누군가에게는 유복하다고 여겨질지 모르는 가족 사이에서 나는 늘 소외되는 아이였다. 오빠는 집안의 기둥이라 언니는 살림 미천인 맏딸이라 6살이 어린 남동생은 마냥 귀여운 막내라 존재감을 가졌다면 나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나는 늘 부모의 관심에 갈증을 느끼는 아이였지만 아빠는 늘 밖으로만 나돌아서 얼굴 보는 것도 드물었고 엄마의 관심은 다른 형제들과 아빠에게만 있었다. 나는 여느 아이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관심을 필요로 했지만 내 부모는 다른 아이들의 부모 같지 않았다. 내 부모는 항상 관심에 대한 내 갈증이 주제넘은 것이라 몰아세웠다. 부모의 말에 의하면 나는 애초에 사랑받을 자격을 타고나지 못한 아이였다. 인서울 4년제 대학에 입학했지만 알바만으로 등록금을 대는 게 어려워서 끝까지 다닐 수 없었는데 엄마는 입학을 시켜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한다며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내내 월급을 가져갔다. 아예 고졸인 것보다는 인서울 4년제 중퇴인 게 낫지 않냐는 말을 엄마는 입이 닳도록 했는데 나는 왜 내가 번 걸 엄마가 다 가져가는지에 대한 불만이 없었다. 월급날만 되면 특히 밥상이 풍성해졌고 엄마가 잠시라도 내게 미소를 보여준 게 그 이유였던 것 같다. 생각해보면 풍성한 밥상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엄마의 미소는 바로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는데도 그랬다. 오빠는 알바 한번 하지 않고 자차로 통학하는 학창시절을 보냈고 언니는 2년제 대학을 끝까지 마치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딸이었으며 동생은 그 자체로 엄마의 전부였지만 나는 아니었다. 월급을 전부 바치는 동안에도 엄마는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돈 번다고 유세하냐며 나를 비난하는 걸 일상으로 삼았다. 나는 통근을 위한 차비만 제외하면 고작 10만 원의 용돈으로 결혼 전까지 살았다. 당연히 데이트는커녕 연애는 꿈도 꾸기 어려웠는데 잠깐 다녔던 대학에서의 미팅이나 소개팅은 다 일회성으로 끝나기 일쑤였고 내게 다가오는 남자들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돈이 없었으니 데이트에 쓸 비용은 당연히 없었고 그 어린 나이에 옷이나 가방, 신발을 사는 것도 내게는 사치나 다름이 없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다가온 사람들은 항상 잔뜩 위축이 된 나의 모습을 못 견디고 떠났다. 돈이 없어서 매일 거리 데이트를 원하는 여자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는 없었는데 엄마가 나의 연애나 결혼을 반대했다는 것도 남자를 만날 수 없었던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남편과의 연애가 나의 운명처럼 느껴졌다. 일로 만났기 때문에 돈 때문에 못 만날 일이 없었고 연락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니 엄마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함께 밥을 먹어야겠지?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셔야겠지? 영화도 봐야겠지? 등의 자잘한 걱정 없이 회사의 비품인 믹스커피를 마시며 마음 편하게 주고받던 가벼운 얘기들은
남편을 향한 호감을 더욱 키워주었다. 그런 편한 만남으로 쌓아온 신뢰와 더불어 관계가 깊어지자 나는 내 사정에 대해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모두 말했다. 돈을 벌었지만 내 돈은 없고 그 때문에 결혼은 불확실하다고. 그때 남편은 내가 벌었던 돈을 엄마에게서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결혼해서 함께 다시 모으면 될 거라면서 나를 안심하게 했다. 내 결혼은 당연히 엄마의 반대에 부딪혔다. 엄마는 결혼을 허락할 테니 결혼 후에도 월급의 반을 보내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나는 내 인생 최초로 엄마의 말을 거부하고 혼인신고부터 감행했다. 학교를 그만둔 21살 무렵부터 결혼했던 35까지 나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엄마에게 월급의 대부분을 가져다 주었다. 용돈을 조금만 올려달라고, 필요한 게 있으니 살 돈을 좀 달라고 할 때마다 엄마는 키워준 값을 운운했다. 대체 왜 나는 키워준 값을 해야 하는 아이가 되어야 했던 걸까? 내 형제 중 그 누구도 키워준 값을 갚는 이들은 없었는데 왜 나만 그래야 했던 것일까? 나는 15년 정도면 엄마가 나를 키워준 값은 다 갚았다고 믿었다. 남편과 내가 6년이나 연애해야 했던 이유도 엄마 때문이었는데 결혼을 더는 미룰 수도 없었고 미루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결혼식도 혼수도 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마냥 순박한 시골분들은 아니었던 시집 식구들에게는 그게 큰 흠이 되었지만 남편만 믿고 결혼했던 당시를 후회하지는 않는다. 남편은 내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긴 연애와 짧은 결혼 생활을 거치면서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어느 정도는 보충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남편은 변했을 뿐이었다. 변한 모습이 이 사람의 본 모습이었을까 생각하는 건 슬픈 일이었고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언제나 열려있는 지갑쯤으로 여기는 전남편 부부의 행태는 여전히 버겁지만 나는 과거의 남편까지 원망하지는 않는다. 왜 나를 선택했는지, 왜 나 같은 여자와 결혼했는지, 왜 끝까지 신의를 지키지 않았는지 원망해봤자 돌아오는 건 좀 더 힘들어지는 마음밖에 없었으니까. 이혼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았던 엄마는 불효막심한 게 부모의 키워준 은혜를 모른다며 언니를 통해 일관되고 꾸준한 비난을 전했다. 나를 다시 관심에 목말라 끙끙대는 순종적인 딸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읽을 수 있었고 나는 그 의도에 다시는 노란할 생각이 없었다. 일체의 대꾸를 하지 않는 나와 달리 4년 동안 엄마는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았다. 잊을만 하면 내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엄마를 모른 척하는 딸을 가진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을 언니는 구구절절 전해왔다. 그래도 내게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던 엄마였기에 엄마의 전화는 나를 온통 뒤흔들었다. 나는 4년 동안 번호를 바꾸지 않았고 엄마를 차단하지도 않았다. 그 역시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을까? 엄마가 혹시나 뉘우치진 않을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모녀 사이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부재 중 전화가 남긴 엄마. 두 글자 이름을 보고 나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엄마가 아픈 걸까? 하는 걱정이 몰려드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 이제 70을 넘긴 나이에 엄마가 아플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생각이었고 혹시 엄마가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걱정을 해본 적도 있지만 막상 엄마의 전화번호가 남겨진 휴대폰 화면을 보니 판단이 쉽지 않았다. 엄마의 부재중 전화가 여전히 속을 불편하게 만들던 아침. 근무 배정을 받는 줄에 합류한 참이었다. 오늘은 폴이네.
근무 배정은 2층에서 하는데 보통 그날 2층에서 근무하는 관리자가 배정을 하고 정윤이 말했던 대로 폴이 데스크에 있었다. 사원님, 나 오늘은 3층 가고 싶어요. 다른 층은 다 더워요. 정윤의 칭얼거림이 섞인 바람을 듣고 나는 대꾸했다. 난 다른 층 다 괜찮아요. 난 어느 층인가 보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줄이 줄어들면서 근무 위치를 배정받는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정윤이 3층을 배정받자 활짝 웃으며 나를 돌아보고는 잠시 한쪽에 서서 나를 기다렸다. 내 존재를 체크해 보듯 컴퓨터 모니터 뒤에서 잠시 얼굴을 내밀어 나를 흘끗 본 폴이 지체 없이 말했다. 지하 부탁드릴게요. 지하 근무라니. 오늘은 2층 근무인 폴을 볼 일이 없겠구나 하는 서운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정윤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정윤이 계단을 이용해서 3층으로 떠난 후 아침부터 땀 냄새를 진하게 풍기는 사람들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에 도착해 보니 데스크에는 8월 초반이 지나는 동안 보지 못했던 해리가 서 있었다. 해리가 다시 오다니 오늘은 힘든 날이 되겠다. 살짝 실망한 채 서 있는데 폴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며 외쳤다. 사원님들 시간 됐습니다. 이제 업무 시작해 주세요. 잠깐 있던 해리가 떠나고 폴이 그 자리를 차지한 순간 짤막한 기쁨이 솟았지만 어쩐지 막연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었다. 나는 엄마를 떠났고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었지만 오래된 종속의 관계를 끊어내기에 4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엄마에게 연락을 해봐야 할까? 아니면 언니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한 딸을 무조건 비난하고 폭행했던 엄마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아무 남자나 붙이려고 애쓰는 언니 중 나는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걸까? 아침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왔다.